4명 이상 받지를 않아요. 2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완전 이게 뭐지? 그 순간 난 탈락.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문입니다. 오늘은 작정하고 Q&A 영상을 엄청 많이 찍어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Q&A 주제는요, 바로 비자 신청입니다. 비자 신청, 여러분 이거 되게 저번에도 설명을 사실 했던 건데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이것만 보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긴 말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에 앞서서 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비자를 볼 때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미국 유학 가려면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번에도 설명을 했듯이 하나는 J1 비자, 또 하나는 F1 비자라는 게 있어요. 미국 교환학생을 갈 때는요, 1년 비자, 문화교류 비자로 나오는 J1 비자를 받고 가야 되고요. 사립일 경우에는 보통 4, 5년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F1 비자를 받고 갑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거, 유학원을 끼고 비자 신청을 했을 때의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유학원에서 다 해줘요. 다. 그냥 저희가 인터뷰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학원에서 이제 신청 날짜도 잡아주고 시간도 같이 상의하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제 비자 신청 시간이 오후 이전에 있는 걸로 알거든요. 12시, 1시 요 사이 앞당겨서 8시부터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제가 추천하기로는 항상 일찍 가는 게 더 한산하고 더 편합니다. 여러분 긴장도 덜 돼요. 사람이 없으니까. 인터뷰할 때 사람들 다 쳐다보고 하잖아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잡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 빨리 이거를 추천을 드리냐면요, 사람이 많아서 영사관 분이 가면 갈수록 지치는 게 더 커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 그냥 기분 좋게 아침 상쾌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잡아서 최대한 좋은 시간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학교를 하루는 무조건 빠지고 가야 해요. J1이든 F1이든 무조건 현장 체험학습 쓰고 대사관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다가 뭘 써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쵸? 그냥 유학 때문에 뭐 대사관 간다고 이제 그런 거 쓰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여학생들은 팁을 조금 주자면, 우리 생결이라고 하죠. 생리결석? 그걸로 그냥 몰래 갔다 오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생결내고 갔다 오세요. 저는 아마 그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생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체험학습만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는 그렇게 하고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갔다 오는 거를 저는 추천드릴게요. 이제 각종 서류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때쯤이면은 호스트 부모님이 아마 결정이 났을 거예요. 주도 결정이 났을 거고, 그런 서류들, 학교 성적표, 선생님 추천서, 여권 등등 많겠지만 그런 거는 다 유학원에서 해줄 거예요. 유학원에서 만약에 같이 가는 거라면, 유학원 껴서 가는 거라면. 그 다음은 우리 비자를 보려면 비자 사진이라는 게 따로 필요해요. 비자 사진은 여권 사진이랑 달라서 그 픽셀 자체가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비자 사진은 아마 미국 기준으로는 앞머리 다 까야 되고 귀 까야 되고, 요즘은 바뀐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앞머리였고, 왜냐면 눈썹이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귀도 까야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흰 배경 화면에 했던 걸까? 그때 그랬는데, 한국이 포토샵에 되게 강국이라고 하지만 비자 사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긴 그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전혀 막 보정을 엄청 해주시진 않을 거예요. 한다면 피부 보정 정도? 유학원이 보통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 날짜 잡히면요, 그 당일날 유학원에 가요. 제 유학원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한 1시간 정도 일찍 유학원에 가서 영어 인터뷰 연습을 했거든요. 질문 물어보고 답변하고, 이거는 유학원마다 케바케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스크립트를 줬어요. 이제 예비 질문들의 답변들 다 있고 연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외우도록 시켜요. 근데 영어를 잘한다면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포맷만 하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하철이나 버스 갈 때 그냥 보면서 연습하고 그랬어요. 사실상 엄청 도움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된다.
그냥 연습 질문들이니까 나오거든요, 그중에. 그리고 대사관에 가요. 그 미국 대사관에 이제 서울에 가잖아요. 여러분이 어딘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파란색 그 지붕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건 대기 그거고 거기 사람들 줄 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없으면 그냥 그 데스크에 가가지고 바로 물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길 가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 처음 데스크에 가잖아요. 전자기기를 내요. 전자기기는 대사관에서 하나 이상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에어팟, 이어폰, 뭐 애플워치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가지고 오지 마세요. 무조건 그날은 전자기기인 핸드폰만 들고 갈 것. 만약에 부모님이랑 같이 오지 않은 이상 둘 데도 없고요. 보관할 데도 없어요. 핸드폰 이외에는 가져오지 않는 거를 추천드려요. 다음은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가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교환학생이든 사립유학으로 가든 어쨌든 학생 신분으로 가는 거잖아요. 후지근하게 추리닝 입고 가는 것보다는 단정하게 입고 가는 게 더 영사관한테 이미지가 플러스 되는 게 맞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영상에도 얘기를 했지만 교복을 입고 갔어요. 항상 이제 인터뷰를 보러 갈 때. 중학교 교복 입고 고등학교 교복 입고 갔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고 카운터가 있어요. 카운터에 핸드폰 기기 내고 그럼 번호표를 따로 주거든요. 나중에 인터뷰 보고 나올 때 그거 내면 되니까. 번호표를 뭐 어디다 꽂거나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거기 사람들이 딱 들어가잖아요. 진짜 조용해. 진짜 조용하고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웠어, 그때. 거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2층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요. 당연히 다 외국인이에요. 물론 한국인도 있어요. 근데 외국인도 있으니까 그럼 2층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또 많아요. 왜냐? F1도 있고 J1도 있기 때문에 다 많거든요. 그렇게 뭐 벤치에 앉아있거나 아니면 줄에서 한 3, 40분 정도 기다리고 여권 체크하세요. 한국분이 여권 체크한 다음에 뭐 체크 안 된 거 있으면 여기다 뭐 사인도 해주라 그러고 그런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인터뷰 보기 전에요. 인터뷰 보기 바로 전에 우리 한 외국분과 그분이 저희 지문을 다 찍어요. 이제 손가락 4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지문 이렇게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left hand, right hand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손가락 이렇게 4개 다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 4개 이렇게 올리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2개 이렇게 다 찍어요. 그렇게 다 지문 등록을 해요. 그 다음에 인터뷰하러 우리는 갑니다.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저도 여러분 그거 하는데 다 있어 봤기 때문에 저도 그 기분이 어떤지 다 압니다. 최대한 마스크 쓰더라도 눈웃음 하면서 가세요. 왜냐면 다 보여요. 그 영사관이 그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인터뷰하는 전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죠? 왜냐면 그 사람이 탈락을 하는지 그 사람이 합격을 하는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진짜로. 최대한 웃으면서 다가가고 뭐 안녕하세요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한국말로 해도 돼요. 최대한 저번에도 너무 강조했지만 항상 예의 바르게 정말 예의 바르게 가세요. 그리고 먼저 가서 이제 영사관을 딱 만나잖아요. 뭐 하이 그러면서 뭐 how are you 뭐 이런단 말이에요. 여권을 줘요. 우리 가지고 있던 여권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시작돼요. 그래서 정말 긴장이 됐는데 그렇게까지 엄청 떨리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생각보다 쉬웠어요. 제 질문은 한 3개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어떤 질문들을 받았냐면요. 교환학생 갈 때는 너 어디로 가니? 두 번째는 너 얼마나 지낼 거니? 근데 교환학생에서 이게 중요한 거 얼마나 지낼 거니 했는데 만약 2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J1 비자는 1년밖에 안 되거든요. 2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초과가 되는 거죠. 즉 불법 체류를 하겠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라고 간결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3번째 질문은 너 호스트 부모님 어디서 만날 거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렇게가 끝이었고요. 참 쉬웠죠?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교환학생 편에선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있어요. 이 질문을 받을 시 절대 이렇게 답하지 마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 질문 혹시 기억하시는 분? 너 교환학생 왜 가니? 무슨 이유로 가니?
라고 질문을 묻는다면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이 질문은 절대 공부하러 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절대로 공부하러 간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질문 자체는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이 J1 비자라는 건 문화 교류 비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부하러 간다 하면 안 되고 그 문화를 배우기 위해 우리 문화를 교류하기 위해 간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이거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저는 이 질문 안 받았지만 혹여나 교환학생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은 제가 F1 받을 때는요. 이것도 거의 같았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게요. 이게 정말 케바케예요. 근데 보통은요. 3개 정도 물어보는데 F1 받을 때 저 진짜 딱 하나밖에 안 물어봤거든요. 하나밖에 안 물어봤고 그 질문이 뭐였냐면 너 호스트로 하니? 아니면 보딩으로 하니? 이 질문이었어요. 참 황당하죠? 저 진짜로 정말 준비 열심히 해서 갔거든요. 왜냐면 그때가 정말 긴장되는 시기였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 강화시킨다 해가지고 비자 합격률이 엄청 낮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불안해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3개가 아니고 뭐 5개 정도 질문하는 거 아니야?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갔는데 하나밖에 질문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질문이 너 학교가 어디니? 어느 지역으로 갈 거니도 아니고 너 보딩이니? 아니면 홈스테이니? 이 질문. 그거 딱 하나 물어보고 끝. 빠이빠이. 저 정말 완전 이게 뭐지? 진짜 이런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항상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질문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찍어놨던 그게 있거든요. 너 미국에 왜 가니? 이 질문 있었고 얼마나 지낼 거니 미국에서? 누가 이 유학을 서포트 해주시니? 그다음 너네 부모님 직업 무엇이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교환학생 볼 텐데요. 이거는 또 중요한 질문은 만약에 미국에 혹시 가족이나 친구 있냐고 물어볼 때 혹여나 있어도 no라고 대답을 해야 해요. 해야 한다기보다는 그게 편해요. yes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질문들이 꼬리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no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no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 합격 여부 중요하죠. 그쵸? 이걸 못 받으면 우리는 유학 자체를 못 가는 거니까. 이걸 알고 싶다면 우리 여권을 처음에 주잖아요. 그 영사관한테. 주면은 그 영사관이 질문 끝나고까지 가지고 있고 그 상태로 우리를 보내면 우리는 합격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막 샬라샬라샬라 막 얘기를 해요. 그 영사관이. 그러면서 내 여권을 막 이렇게 그 유리 틈 사이로 이렇게 보내준다? 그 순간 난 탈락. 나는 탈락. 진짜 탈락. 그리고 비자는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보거든요. 그리고 비자도 계속 탈락되면은 아예 영구 그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좋겠죠? 저 F1 볼 때는요, 제 앞에 3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3사람 다 떨어졌어요. 저 혼자 못 쳤는데, 와, 심장 떨려 죽는 줄. 진짜 그때는 상상도 하기 싫어요. 진짜 저도 떨어질 줄 알았어요. 진짜로 너무 무서웠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요, 보통은 일주일 안에 집에 옵니다. 보통 빠르면 2, 3일 안에 오니까 그 여권 받고 이제 스티커 같은 게 붙여져 있을 거예요. F1 또는 J1 스티커 이렇게 붙여져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유학하시면 됩니다. 미국 유학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알려드린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떨지 않고 천천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자에 관련된 질문들을 다 마친 것 같은데 보통은 네이버 이런 데 찾아도 다 어느 정도 나와요. 다 어느 정도 나오고 예상 질문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다 나오기 때문에 저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비자를 J1이랑 F1 둘 다 받아본 사람으로서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번 영상도 유학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 유의하고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